대략 말씀드렸지만 그에 앞서서 이런 상황을 보고해야 된다는 점이 통화정책의 책임자로서 송구스럽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팀장인 한시현 팀장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를 시작으로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야? 기사 아니었어? 한보 사태, 기아자동차 부도. 그때 경제 각부처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의심이 시작됐고 지난 8월부터 해외 자본은 한국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원화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투입해서라도 환율을 방어하고 있는데 이렇게 환율 방어에 들어가고 있는 돈이 일주일에 20억 달러. 일주일에 20억 달러가 오직 원달러 800원이라는 환율을 지키기 위해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율 방어에 안 할 수 없는 거고. 저희 팀은 지난 11월 3일과 4일에 있었던 롤오버 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빌려온 돈에 대한 만기 연장 비율을 살펴봤는데요. 지난 10월 말까지만 해도 롤오버 비율은 86.5%로 해외 투자자들은 빌려준 돈에 대해서 만기를 연장해준다는 의사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11월 3일 대부분 해외 투자자들은 일제히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12월 안에 자신들의 투자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정확히 얼마나 되죠? 11월 15일 재정국이 발표한 외환 보유고는 158억 달러. 하지만 이건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절당한 롤오버, 여기에 선물한 거래로 갚아야 될 달러까지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외환 보유고는 90억 달러 이내로 계산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외환 보유고가 90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건 이 대한민국의 수출과 수입 그 모든 일을 정부가 보증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뭐 다 아시겠지만요. 수출과 수입을 정부가 보증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 부도. 제 계산이 맞다면 대한민국 국가 부도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제가 갈 길 가겠습니다. 수리해 주십시오. 드러나 보자. 네가 갈락하는 그 길 위기에 투자하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곧 있으면 파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봐요. 인정하게. 너는 지금까지 네 같은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막 초르던 오르쇼크 때도 80년 외채 위기 때도 네 명키로 잘 땡기던 직장 때려치운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나라 경제락하는 거는 우리하든지 막 돌아가게 돼 있어. 너네 신분도 안 보나? 아시아의 네마리 이용 개살구 신흥강국 개사는 마당에 어쩌든지 열심히 투자해갖고 한번 챙길 생각은 안 하고 한잔은 뭐 드시고요. 저 퇴직금이나 좀 빨리. 네 같은 놈들 보고 뭐라 한줄 아나? 업무론자 새끼야. 네가 찾아가. 부장님, 엄마니 음모론자. 우리 업무 했잖아 임마. 줄 여자에 믿을 신자 신. 금융기관에서 개인이나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여신이라고 합니다. 믿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 믿음이 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근거 없고 부실한 믿음이었는지 올해 초부터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다는 걸 저는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은행에서 발행한 어음만큼의 돈을 다시 대출해줍니다. 이 어음은 담보로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무도 따지지 않고 아무도 묻지 않고 그냥 대출해줍니다. 이렇게 발행된 어음은 중소기업의 경우 다시 정해집니다. 중소기업도 이렇다면 대기업은 은행을 통해 외국계 은행에서 해외 투기 자본에서 빚을 담보로 해서 다시 빚은 겁니다. 그리고 이 빚이 제조업체로 쭉 아래로 만약 장사가 잘 돼서 회수가 된다면 모두 다 해피한 거죠. 삐끗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 마리로 무너져 내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 진짜야? 그죠? 다른 데서 나오는 못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1997년까지 대한민국이 장사를 해온 그런 깨쪽 같은 과정인 거고요. 잠깐만. 그래서 이제 이 부실의 폭탄이 올해는 터질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전혀 얘기에 빠진 게 있구만. 정부가 개입한다면 저 폭탄이 터지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내놓는다면 어쩔 텐가? 정부는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하나?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증거가 이미 나오고 있는데도 그 새끼들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거든요. 수석님, 일단 최대한 빨리 국민들이 알리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쓸데없는 혼란만 가져옵니다. 남편 공장에서 월급을 안 줘서 힘들다는 사연, 거래처에서 밀린 대금을 안 줘서 집을 내놨다면서요. 아저씨, 이거 서초예요? 여성씨 아닙니까? 수석님, 지금이라도 알려야 당하는 사람들 피해가 줄어듭니다. 지금 이미 국가 부도가 시작됐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능하거나 무지하거나. 지금 상황에서 국가 경제가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선 바로 코앞인데 야당 후보한테 쓸데없는 시비거리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당 야당 따질 때입니까? 저는 그 무능과 무지
투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 IMF 때 어음이라는 무시무시한 시스템, B2B 등등의 은행에서 준 쪼가리를 주고 현금이 도는 이상한 시대를 경험했다. 그러나 현재 그 어음은 사실상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으나 수년간 과연 기업, 국가, 개인, 신용에 따른 에디터 또는 치트키 같은 사기치려면 그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현재 신용 체크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인지 꼼수가 생기기 충분한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모든 기업들이 상태가 아주 좋은 신용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기업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IMF 때와 다르다는 것이 인정은 되지만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연, 엄만 없을 뿐이지 만성에 젖은 신용, 채권, 주식 등등의 가연 문제가 없을까? 그 파장이 IMF급이거나 아니면 한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이냐 그 사이의 관점을 가지고 서가경제는 시장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국가 부도의 날 영화의 내용처럼 주인공이 일주일을 봤는데 2, 3개월 걸렸듯이 서가경제는 1년을 봤지만 어쩌면 이것이 2, 3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을 잃었던 부분은 아닌 것이고요. 나에게 개똥 철학 매법이 있기 때문에 수년간 주식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고 21선이고 엘리어트 파동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수급 그리고 시간적 형태의 엘리엇 파동 또는 대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적통한 시향을 읽어낼 줄 안다면 개인은 이 왜곡된 진흙탕 같은 캐시플로에서 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IMF 때는 우리는 뉴스만 바라보며 정부 입만 보고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으로 수많은 쓰레기일지 모를 기자들이 볼 수많은 고급진 보고서들을 기자들 필터링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스스로 찾아서 볼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증권사 평균 대출 비율을 한국신용정보 17일자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내용처럼 증권사 브릿지와 본 PF 부분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보이시지만은 증권사가 뭐 하는 데입니까? 주식하라고 돈 빌려주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대형사에서는 외국 계열에 투자된 부분이 다소 있긴 하지만 그 비중이 50% 이하인 기업들이 다분한 것이고요. 중소형 평균이 52%인데 이 중에서도 주식에 이제 올인을 해서 투자하는 중소형 증권사도 있겠지만 신규로 생겨난 증권사들은 주식을 너무 못했나 보지 브릿지론과 PF 아파트나 상가를 정상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건설사에게 붙어가지고 지은 것도 아니고 아마 존만한 증권사들 두세 개는 사업장 10개, 30개 정도에 퍼져 있는 주식도 줬도 못하는 그리고 건설도 아파트도 그지같이 짓는 끼리끼리 바보들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부분이 사업장이 10개에서 30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박살이 나는 것이고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캐피탈, 여전사와 저축은행, 자기자본 대비 다들 미쳤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대출 비중도 클 것이고 그리고 은행들도 아무래도 개수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간단히 이제 이 보고서 써주신 분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쓰게 되면은 기업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캐피탈은 유동성도 개박살이 났는데 건정성도 없고 금리가 올라가지고 힘들 것이고 증권사도 유동성은 다소 부정적이긴 하지만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런 게 증권사, 저축사, 저축은행 그리고 부동산 신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신용카드는 여기 왜 있지? 그래서 한국신용정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들이 수백 개가 올라옵니다. 이런 거 읽어보시는 것이 뉴스를 보는 시간보다 더 유익합니다. 제가 PF를 이야기했던 게 작년인데 작년 초일 것입니다. 거기서 한국신용정보 여기서 보고서가 올라서 그 내용을 읽고 저는 방송을 해드린 것이고 그 PF 문제가
지금 언론에서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뭐 언론사 뭐 두세 개 정도만 떠들었던 부분이고 이제 와서야 이 보고서들, 과거 보고서들을 통해서 언론들이 이제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그리고 캐피탈, 이 캐피탈 저축은행 건설사 연계돼 가지고 사업장 펼쳐져 있는 게 400개 정도 사업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 중에서도 대기업 아파트 브랜드와 브릿지론이랑 PF 대출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짓는 아파트들도 있겠지만은 어쩌면은 70%, 80%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에 투자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이 폭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를 일입니다. 또한 금리 0에서 1%대 저금리에 제 주변에 야구하는 지인들도 장사하는 분들은 BMW 5 시리즈를 타고 벤츠 E 시리즈를 타면서 뽐내었던 수많은 자영업자 형님들은 현재 금리 5에서 10% 대출을 하루하루 대출 이자도 감당 안 되다 보니 차를 내다 팔고 집을 내다 팔아도 버티기가 힘든 자영업자들이 아무래도 지금 수백만이지 않을까. 그러면 어찌하오리까? 이 시간에도 부동산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를 해주고 대출 40년, 50년 지원을 통해서 과연 이 고금리 시대에 저금리가 될 것이란 희망으로 2차 연구를 하고 있을 서민들은 또 어찌하오리까? 제가 2021년 물가가 폭등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부분이 이 소맥지수 2021년 요 양봉이 터지게 되면서 앞으로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물가가 폭등할 것이라고 2021년도부터 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이 양봉에 수급이 꽤 많았었는데 현재 이 가격을 깨지도 못하고 다시 또 지지를 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 기름은 뭐 어떻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상단 가격을 지지를 하고 다시 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전기차 소재 부품들도 90% 이상이 중국이 대부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기름으로 가도 튈 것이고 중국이 많이 힘들답니다. 그러면 전기차 소재 부품들을 가지고 시장을 저울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잃어버린 30년, 수년간 세계의 채권, 주식, 상업 부동산으로서 사실상 국가의 건물주로서 초저금리로 버텨왔던 일본이 그들의 가장 이상적인 채권 10년 이자의 수익률은 0.2에서 0.25%입니다.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본의 세금이 수백조 엔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또다시 0.5%를 계속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시점에서 또 YCC 정책, 엔캐리 등의 폐지의 카드를 꺼내 들 것인가 아니면 또 정부 세금으로 갖다가 채권을 사들일 것인가 일본도 머리가 지가 날 것입니다. 이것은 원달러 대비해서 원달러 대비 그리고 N1 대비 그리고 위안원 대비 원화에 대한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위안화, 달러, 엔화 비교를 한 것입니다. 주황색이 짱깨돈인데 평균 하단 가격보다는 아직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위에 가격이 형성이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평균 가격치의 하단에 지금 닿아 있습니다. 아까 그 채권 부분을 봤었을 때 이러나 저러나 이 하단 가격도 깨로 이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엔화 가치가 한없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이것이 마냥 좋다고 여행을 다니고 일본 맥주를 마시고 그러다 보면 과거 정부가 서민들이 가소비를 많이 해서 나라가 망했다는 어조마냥 서민들 엔저 상태로 일본 제품을 러브러브 하다 보니 나라가 망했다고 어조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주식판에 증권사들은 지금 필사적으로 주식시장 활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빈집털이 들어가듯 마냥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선박, 다시 또 O형도 아니고 제약사를 또 수급을 넣어서 지수들을 요리조리 혼란을 시켜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마도 개인 올해 주식 투자로 번 돈 개인은 그닥일 것입니다. 외인 기간 상승도 아주 더럽게 하고 상승시키고 개인에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포지션으로 AI라도 이제 동반이 된 것인지 정말 정신없는 주식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주식 이야기로 이야기가 또 샜는데, 현재 인천 부동산, 제 취미가 부동산 경매 사이트를 뒤져보는 것인데 경매 페이지가 지금 20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한 페이지도 보기 힘들었던 경매 시장이 현재 20페이지를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부분이 못 먹는 감의 그림 마냥 전세금 못 받아가지고 그거를 돌려받기 위해서 경매에 신청되는 경매가 5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등기소 확인 결과 작년 대비 6.8배 전세금을 못 받아가지고 신청하는 소유권 이전 강제 경매 등기가 지금 6.8배나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청이 됐으니 아마 9월쯤 되면은 50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고려 신용정보 같은 이 주식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놈도 우리의 개똥 철학으로 분석을 통해서 맛있게 구워 먹어야 될 듯 합니다. 요것은 무역수지 차트고요. IMF 때 약 3년간 요 정도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리먼 사태, 미국의 리먼 부동산 사태가 터졌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무역 수지 있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2,500을 못 넘겼었는데, 아무리 돈이 풀렸다지만 지금은 암호화폐도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부동산도 있고 투자거리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2,600 이상의 포인트 지수가 정상적일까?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 간 신용 상태를 가지고 바보들, 증권사, 여전사, 그리고 이금융권, 그리고 바보의 삼류건설사들, 연합된 이 브릿지론과 PF론 투자 부분에 있어서 연합으로 폭탄이 터지게 되면 이것은 한국판 리먼 사태가 터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가경제는 건설업계 근무 중입니다. 강급공사만 담당하고는 있지만 강급공사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 현장에 하도급 업체들이, 그리고 저의 지인들, 건설업계 대기업들 또는 LH, 그리고 전문 건설사부터 해가지고 아울러 모두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캐시플로우들이 보여지고 있다고 실무자들이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수익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여 내 가족, 내 자산을 지키는 데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림동의 묻지마 칼부림 같은 타인이 지옥이 되는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부디 이 시기를 잘 버텨서 타인에게 해피 바이러스를 전달할 수 있는 나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